자, 우리 책 260페이지 급여자료 입력부터 다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사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사원에 대해서 실제 얼마가 지급될지, 어떤 것을 공제해야 할지, 급여 항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수당 등록 및 공제 등록. 책 보시면 수당 등록 및 공제 등록인데, 공제는 뭐냐? 수당 등록은 뭐냐? 자, 책에 보시면 수당 등록, 급여를 받는데 우리가 받는 급여는 기본급, 그리고 상여, 뭐 여러 수당, 그리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에 그냥 월급 200 이게 아니라 기본급은 얼마, 상여는 얼마, 직책수당, 월차수당은 얼마, 그리고 식대인데 이게 비과세인지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지 구분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 200 중에 만약에 기본급 170, 그리고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있다라고 친다면, 이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예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급여 항목이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비과세 항목 배웠어요. 비과세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항목들 앞에 있으니까 보고 오시고, 그 항목 중에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금, 이 급여에서 떼는 세금을 계산할 때 200 기준이 아니라 170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해서 조금 더 세금을 절세하고자 해당 항목이 있다면 항목대로 구분을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항목이 기본급만 입력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상에서.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기본급 얼마, 상여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주어질 테니까 이 항목들을 새로 등록하고자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제 하단에 보시면 공제 등록. 공제는 우리 월급에서 제외할 부분이에요. 200이라면 200에서 이제 4대 보험, 그리고 뭐 학자금 상환 이런 게 있으면 이 공제 항목을 등록하자라는 거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학자금 해서 공제사항이 있으면 공제사항도 추가로 등록해라. 그래서 항목들이 있으면 시험에서 주어질 테니까 그 정도로 아시고 뒤에 가서 같이 문제 풀어볼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급여자료 입력. 이렇게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입력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해서 귀속연월 몇 월분인지, 이 월급을 언제 지급하는지, 만약에 1월 귀속분을 1월 30일 날 지급한다면 지급 연월을 입력하시고, 만약에 2월 달에 입력한다면 2월로 입력하시고, 기본급 얼마, 상여 얼마,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수당이시고, 여기에 이것은 급여 항목인 거고, 옆에 보시면 공제 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 소득세, 지방세, 얘를 제외한 후 금액이 차인 지급액이라는 거예요. 세전은 300인데 여기서 공제 총액 28만 8천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270만원을 네가 받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이 소득세와 지방세라는 거예요. 32,490원, 3,240원. 그래서 매달 떼는 세금이 이건데, 연말에 가서 1년치 뗀 세금과 내 1년 총 소득 금액과 비교해 보니 뗀 세금이 더 많다라고 친다면 환급이 되는 거고, 낼 세금이 더 생긴다라고 하면 추가 납부세액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틀은 이해되셨죠? 흐름을. 세전급여 있고 여기서 공제 항목 얼마 뗀 후에 금액이 차인 지급액인데, 이 중에서 소득세, 지방세는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재계산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얘를 토대로, 얘는 이제 우리 회사 내부의 서류예요. 급여 대장을 만드는 일정한 양식인데, 얘가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토대로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해서 밑줄
원천 징수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유무와 상관없이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원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체크 밑줄. 해서 원천 징수 의무자란 사업자를 의미하겠죠. 사업자. 법인 사업자면 법인, 개인 사업자면 개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있다면 근로퇴직,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이 지급한 소득이 있다면 얘네 내역을 신고서에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내역 이 신고서 양식 보시면 근로소득 300에 네가 낼 세금 32,490원이 있다 라는 거고, 만약에 퇴직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으면 세부 내용도 같이 작성해서 넣어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여기에 전기 미환급세액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어떤 이유, 연말정산 때 환급이 된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이 되면 전월 미환급액이 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납부할 세금은 32,490원인데 전월 미환급세액이 만약에 5만원 있다 라고 친다면 이 5만원과 상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 한 18,000원이 다음 달로 미환급세액으로 넘어가고 다음 달 낼 세금과 다시 상계시킨다라는 거,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근로소득자가 몇 명인지, 총 지급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세금은 얼마인지 신고해라 라는 게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고, 여기까지 급여 자료 입력과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만드는 문제가 요즘에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관련 문제 29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291페이지 문제 5번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당 등록 및 10월분 급여자료 입력하고 거기에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작성해 봐라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내용 보시면 기본급 상여 여러가지 내용이 있고, 하단 보시면 수당 등록 시 불러온 항목 그대로 2대, 급여 명세에서 작성된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로. 당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식사 제공과 함께 매월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식사도 제공하고 매월 식대를 지급한대. 식대가 비과세가 되려면, 식대가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식사 제공을 안 해야 돼요. 별도의 식사 제공 안 하고 그냥 식대만 10만원 제공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별도의 식사를 제공함과 동시에 식대 10만원 준다, 얘는 과세라는 거예요. 비과세 식대가 아니라 과세 식대이다. 요거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 세 번째, 본인 명의 차량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지급했으니 20만원 비과세 항목 추가해라 라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관련하여 전월 미환급세액은 54,000원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번에 낼 세금이 3만 얼마인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낼 세금이 84,850원인데 전월에 미환급세액이 54,000원 있으니까 얘 상기시키고 나머지만 납부해라 라고 신고서 만들어 봐라 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실 테니까 문제 같이 보시고, 291페이지 80회 문제. 80회면 우리 코드, 회사 코드 802번으로 로그인 해주시고, 원천 징수의 급여 자료 입력, 다시 원천 징수에서 두 번째 탭인 급여 자료 입력 누르시고, 우선 날짜를 먼저 보실게요. 10월분이니까 10월 급여 지급일은 안 나와 있는데 31일로 하죠. 그러면 홍수연 팀장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숫자를 입력하기 전에 앞서 수당 공제를 먼저 해줘야 돼요. 수당 공제 클릭해 보시면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식대는,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이 식대는 비과세 식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어 하는 항목들을 추가를 해야겠지. 지금은 비과세 식대밖에 없는데 우리 과세 식대도 써야 되잖아. 여기 보시면 식사 제공과 함께 매월 식대 10만 원이니 얘 과세이잖아. 그러니 과세 식대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당 등록의 맨 하단에 과세로 하나 등록하고, 수당명은 식대, 유형은 급여, 정기적인 것이니까 정기 클릭하시고 사용 여부요.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쓰지 않는 항목은 부로 체크해라 라고 했으니까 월차 수당, 직책 수당은 쓰니까 직책 수당에 여로 체크하시고, 월차 수당 없으니까 부로, 그리고 식대, 비과세 식대 없으니까 부로,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있으니까 여, 야간 근로수당 없으니까 야간 근로수당도 부, 식대는 쓸 거니까 사용 여부에 여, 그리고 공지 항목 봤더니 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 누르시면 이 식대는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있던 식대는 비과세 식대였는데 우린 비과세 식대를 없애주고 과세 식대로 바꿔줬다라는 거. 그래서 수당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을 다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기본급 300, 상여 50만원, 직책 수당 3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그리고 식대 10만원. 보시면 우리가 급여자를 입력하면 하단에 이게 과세 항목이 얼마인지, 총 비과세 항목이 얼마인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항목은 20만원은 뭐일까요? 그렇죠, 자가운전 보조금일 거예요. 식대가 비과세에서 빠진 금액 나와죠. 만약에 식대가 비과세가 들어갔다면 30만원이 뜰 거예요. 비과세, 총 비과세. 그러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총 과세 금액이 390, 비과세는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만 나오게. 만약에 총 비과세가 30으로 뜨시는 분들은 식대 비과세를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과세가 아닌 비과세로 입력이 됐다라는 거니까 수당 공제 가서 비과세 항목은 부로 하시고 과세 식대를 여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항목은 입력이 됐고, 공제 항목 국민연금 13만 5천원, 건강보험은 93,600원, 장기요양보험은 6,900원, 고용보험은 25350, 소득세 84850, 지방세 8480, 농특세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이러면 급여 항목, 공제 항목 다 입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급여자료 입력은 됐으니 이를 토대로 저장까지 누르실 거 없고 닫으면 자동이 저장이 되니까 얘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급여 자료가 입력이 됐으면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는 작성할 게 아니라 불러오는 거예요. 귀속기간 우리 10월이니까 10월부터 지급도 10월에 했으니 10월 엔터 치시면 다시 귀속기간 10월, 그리고 지급도 10월에 했으니까 엔터로 10월로 넘기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근로소득의 간이수액 390만원, 소득세 84850이 뜨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입력한 급여 대장을 토대로 신고서에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완성이 됐는데 우리 문제에서 전월 미환급 세액 54,000원이 있다 했으니 전월 미환급 세액 왼쪽 하단에 전월 미환급 세액에 54,000원 입력해 주시면 우리가 직원 해서 낼 세금이 84,850원인데 전월에 미환급 세액이 54,000원 있으니까 얘 제외한 나머지 3850원만 납부해 라고 신고서가 작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 마감까지 눌러 주시면 신고서가 작성이 됐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신고서를 마감해서 전자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절차까지 밟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여기까지 신고서 작성까지 했으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수당 등록하고 공제 등록한 후 급여대장 입력한 후에 신고서까지 불러오는 거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행상환 신고서만 작성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불러오는 게 없으니까
이 해당 란에다가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있으면 퇴직, 사업, 기타 부분 다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나올 확률은 거의 적으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불러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이제 급여가 다 입력이 됐으니 이 1년 동안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특별공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또는 신용카드 이런 항목들을 어떻게 공제를 입력할지, 얘가 공제되는 항목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입력까지 하는 것을 배우실 거니까 이제부터 좀 집중을 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